이번 시간에는 OK마인드맵의 이론적 또는 실질적인 탄생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지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다양한 지식을 다루는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측면에서 그 안에서 OK마인드맵이 갖는 강점을,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마인드맵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고요. 다양한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왜 어떤 기술적인 그 지식 관리 도구의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포맷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어떤 신경세포에 전기적 신호가 저장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으로서 지식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뇌공학, 뇌과학 같은 주제들과 연결돼서 지식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인드맵 구조가 이 지식의 구조화하고 많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 관계들을 표시하는 모양이라든지 개념이 어떤 마인드맵의 개념하고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어떤 지식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컴포넌트들과 그런 커넥션들의 연결 관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대충 어떤 컴포넌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커넥션, 연결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지식 표현의 방법입니다. 마인드맵 모드로 돌아가 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두서없이 표현이 된다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서 여기서 어떤 조직적인 산뜻한 아이디어 또는 정리된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우리가 배웠던 플로우 차트는 이러한 그 지식을 컴포넌트와 연결고리로 보는 관계를 대변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화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수행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면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분기돼 가지고 연결되는 고리가 흐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컴포넌트와 커넥션, 관계로 내용들을 표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UML이라고 그러는 단어에 익숙한데요.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우리가 구현을 한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표시를 해보죠. 여기 보면은 각각의 컴포넌트 또는 오브젝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고요. 그런 성질들이 서로 상호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이라든지 또는 뭐 임플리멘트라든지 뭐 그런 어떤 컴퓨터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하나의 컴포넌트와 다른 컴포넌트가 상속 관계에 있다 또는 뭐 사용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다양한 정보를 표현하죠. 이것도 역시 컴포넌트와 커넥션들의 연결고리로 설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시본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표현하기에 상당히 적절하죠. 그래서 메인 절차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단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결국 이것들도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갖느냐
대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컨셉 맵, 개념 맵이라고 그러는데요. 개념 맵이라는 것은 모든 토픽 또는 서브젝트 또는 모든 주제들이 이렇게 독립적인 내용으로 존재하고요. 그 상관관계를 연결하는 연결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선에 디스크립션, 설명하는 말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데는 컨셉트 맵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컨셉트 맵을 사용하면 이것이 또 너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그런 내용을 표시하게 되는 경우가 발견되곤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인데요. 마인드맵은 컨셉맵하고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중심 주제로부터 이렇게 발산하는 모양으로 방사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디와 마디 간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있지는 않고요. 원하면 또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각각의 뭐 디피니션을 다 관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관련되는 유사 의미를 가진 주제어들끼리 이렇게 계속 확장되면서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 다양한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들을 조합을 해서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친화적으로, 인간 친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고 이뻐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면서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마인드맵을 사실 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플로우차트하고 유사하긴 하죠. 어떤 비즈니스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분기하고 플로우차트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 지식의 표현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램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할 때 BPM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학습에서도 무슨 작업들을 하고 다음에는 시험을 보고 시험에 따라서 분기하고 그런 것들이 램스라고 그러는 그 러닝 액티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툴입니다. 도구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보면 결국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를 학습 활동으로 보고요. 그 학습 활동들이 연결되는 커넥션들이 학습의 진행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친숙한 도구요. 날리지를 표현하는 가장 친숙한 도구는 필기도구가 되겠죠. 필기도구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간단하게 뭐 노트를 한다거나 필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들을 간단하게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프리마인드. 이게 마인드맵을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인드를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마인드맵을 만드실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엑스마인드라는 오픈소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죠. 이것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설치를 하시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CMap이라고 그러는 것도 역시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것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설치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컨셉트 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건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본론으로 사용할 OK마인드맵. OK마인드맵은 웹 기반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인터넷만 접속되고 브라우저만 사용을 하면은
활용이 가능한 그런 도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 활동을 하는 그런 도구로서 편리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제일 편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역시 마인드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마인드맵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마인드맵은 2011년서부터 인터넷에서 무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무료로 만들고 원하시는 마인드맵을 웹상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특징을 보시면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브라우저에서 그냥 실행이 됩니다. 표준을 지켰기 때문에 HTML5, 액티브엑스나 플래시 같은 것들 설치하지 않고 SVG라고 불리우는 HTML5의 그래픽 기술을 사용을 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익스플로러 IE의 옛날 버전에서는 이게 SVG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VML로 돌아가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9과 10에서부터는 SVG 표준을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서 사용하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9과 10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버전 8 이전 것들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버전 8에서는 VML과 같이 병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소프트웨어들, 다른 브라우저들, 크롬이 제일 잘 돌아가고요. 파이어폭스와 사파리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을 갖다가 고유의 맵들은 고유한 주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접속을 하고 맵이 공개가 되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는 한 40명까지도 같이 협업을 해봤는데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협업에 있어서. 그리고 SNS 기능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막아놨는데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의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프레젠테이션 한다거나 파워포인트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다음에 파워포인트 포맷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마인드맵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넣는 건 당연하고요. 웹 링크도 추가가 가능하고 동영상까지도 인베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프리마인드라든지 엑스마인드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엑스마인드나 프리마인드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웹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채팅 창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곧바로 웹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거나 채팅을 하시면서 프리마인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툴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법을 익히셔서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마인드맵을 사용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인드맵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맵은 일단 숫과 나무를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접구, 펴고 뭐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각각 마디를 하나하나씩 따라 들어갔을 때 펼쳤을 때 내용을 비교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을 동시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인드맵의 특징은 임금 마디는 같은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들. 그래서 공간적으로 같이 근처에 있는 내용들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공간적인 차원을 하나 더 지식을 인식하는데 활용을 하는 차원이 다른
지식 표현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친화적이다, 뭐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나온 얘기인데요. 모든 것들이 먼저 설계를 하고 구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설계를 할 때 마인드맵만큼 기획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정량하는데 편리한 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ML5 기술, 표준 기술을 사용을 하고 SVG 기술을 사용을 해서 상당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모듈화라는 얘기 했는데요. 아까 지식을 설명할 때 컴포넌트와 커넥션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어들이 사실 마인드맵에서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지식들이 컴포넌트 하나하나 짧고 그리고 영향력 있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그 핵심어들이 사실 하나의 모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듈들을 가지고 그 연결고리, 연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다시 재조합하고 그럼으로써 전 지식이 새로운 형태로 완성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마인드맵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맵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복습 같은 걸 하기도 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마인드맵이 어떤 그 그림으로 기억되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어떤 간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을 자주자주 봄으로써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읽은 것은 10%, 들은 것은 20%, 본 것은 30%, 듣고 본 것은 50%, 말한 것은 70%를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말하고 행동한 것, 남을 가르쳐 본 것, 행위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가장 기억이 잘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마인드맵을 학습 끝 무렵에 학생들한테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만들어 보면은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지식을 정리하면서 여기저기 배치해 보면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한번 배운 내용을 재구성해 보는 것이 구성주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지식을 구성해 보고 만들어 보고 해보는 행위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핵심어들은 사실 지식의 그 핵심어들이 컴포넌트에 해당하고요. 그런 컴포넌트가 모듈이며 결국은 그 모듈들이 다시 재조합돼 가지고 매스 프로덕션 예전에 대량 생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량 생산과 마찬가지로 모듈화된 내용을 가지고 지식에서도 대량 생산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어들 또는 모듈 또는 컴포넌트 다 동일한 말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서로 대체될 수도 있고 재구성될 수도 있고 재결합될 수도 있고 재활용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 창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인드맵이 갖는 총체적인 장점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인드맵을 사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식을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봤을 때 먼저 지식을 사람들이 생산하고 만들고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만든 지식들을 전달을 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건 보통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제안서라든지 문서 같은 걸로 전달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게 전달된 문서들이라든지 지식들이 보관되고 있던 지식들을 다시 꺼내 가지고 재조합을 한다든지 다시 재가공을 해 가지고 재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우리가 사실 겪고 있는 지식의 모든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지식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마인드맵을 저희가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OK 마인드맵 as activity, 지식 활동으로, 그러니까 지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인드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쓰는 것들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나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조별 활동으로 마인드맵을 같이 나누어서 조원들끼리 마인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나중에 또 다시 재취합해 가지고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맵들은 사실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사실 마인드맵을 가지고 공부해라 하고 던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마인드맵에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모든 멀티미디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다양한 연결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그 클라우드에 문서를 올려놓고 문서를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문서까지도 인베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하나의 자체가 사실 요즘 디지털 교과서 하는 얘기를 하지만 가장 신축성 있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갖다 이제 세 번째 단계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마인드맵을 쓰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웹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한 8가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8가지가 안 되나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제공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고요. 웹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말고 또 파워포인트로 굳이 또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형태로 PPT 형태로 MS PPT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컨버전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지식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마인드맵이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퀴즈를 내거나 또는 그 숙제를 과제를 제출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학습 활동 액티비티들을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끌어가지고 놓으면은 학생들이 안에서 링크를 연결하면은 과제도 제출하고 퀴즈도 보고 그다음에 뭐 채팅도 하고 컨텐츠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무들을 또 선호하는데요. 무들이 또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그 학습 활동 지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요 밑에 보시고 있는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요즘 웹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마인드맵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컨텐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활동도 이루어지고 학습 활동도 보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보고 나면은 모니터링한 결과들을 이렇게 쫙쫙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제가 갖고 있는 미래 OK 마인드맵의 기능할 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하는 기능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OK 마인드맵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이제 의욕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